안녕하세요. 저는 증평에 살고 있는 임정희란 사람입니다. 저는 증평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로 나가서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 2학년까지 증평에서 기차통학, 줄임말로 기통이라고 하지요. 기차통학을 5년간 하면서 학업을 받았습니다. 대학 3학년 때 학훈단, 즉 ROTC 훈련 관계로 3학년 때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저희 집도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숙을 시작하면서 그때 아마 쌀로 4말에서 7말까지 그 층이 있는 하숙 생활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한 5말 정도 평균 한 달에 하숙비를 주면서 학업과 훈련을 해왔습니다. 졸업 후에 예비역 소위로 임관해서 제가 첫 근무지로 국군 2사단 17년대 인제에 있습니다. 인제에서 1년 6개월 정도. 또 그 이후에 제 병과가 의정장교이기 때문에 일동 후성병원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한 후에 몇 군데 근무 약사직을 수행하다가 성리산에서 개업을 첫 번째 하고 다음에 서울 수유리에서 한 3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결혼 후에 증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65세 정도일 때도 굉장히 연로한 듯한 시기였고 옛말에 부모님이 60이 넘으시면 그 곁에서 부모님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 식구는 서울 사람이면서 저와 이 시골까지 올 때 저의 말을 들어줘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 5년 동안 부모님을 제 식구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해드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식사와 생활과 모든 것을 행해줬기 때문에 제 식구에 대해서 큰 감사와 고마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한 가지는 더
드려보고 싶군요. 아침 7시에 기차를 타고 청주 수동역에 내리면 청주 고등학교가 한 3km에서 4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어서 학교에 도착하면 선생님들과 같이 들어가서 한 발짝 늦으면 지각이고 빠르면 정상 등교.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충북대학은 더 멀기 때문에 1시간여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 단 한 번도 버스나 그때 당시에는 버스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참 내가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참 훈련도 받고 학교도 다녔나 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약국을 시작한 이후에 정기 휴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하기 전에 증평에는 증평 야구회라는 단체로 약국과 약방에 소속된 분들이 함께 정한 룰에 따라서 한 달에 2번씩 휴일을 갖곤 했습니다. 그 후에 의약분업이 결정되면서 각 약국의 서로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자율적인 휴일을 갖도록 한 이후에 저는 제 나름대로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문을 닫았지만은 정해진 휴일 없이 지금까지 거의 11시, 12시까지 지역 주민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 나름 그걸 네 자로 합친다면 시약봉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국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해도 어떤 직업이든 대통령 정치하시는 분들도 다 국민을 위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그 직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뚜렷한 봉사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 문제가 사회적인 대두가 돼가지고 약사가 없는 곳, 마켓, G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슈퍼나 이런 데서 그 약을 자꾸 판매하고자 하는 노력을 30-40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여론에 의해서 한 3년 문재인 대통령 때 시행이 됐어요. 일상에서 쓰는 15개 품목, 제 기억입니다. 지금은 그 품목이 슈퍼에서 판매가 된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벌인 주세요 하면 약사들이 다른 말 없이 집어만 준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또 교장 선생님들이 개심으로 해서 학교의 모든 운영과 모든
아이들의 그 학사 일정을 맞추듯이 약사들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조언을 드리고 약에 대한 사용법을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약의 체계가 잡히고 또 주민의 건강에 참 이익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약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가 된다. 그것도 여론에 의해서 또 한 업권에 의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한약사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행을 하기 전에도 밤 11시나 돼야 제가 대문을 했던 결과 그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그 심야약국 역할을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약국을 하면서 밤중 자정이 거의 될 때 인근 지역 진천, 음성, 괴산 지역에서 전화가 옵니다. 약국 열었습니까? 예. 제가 금방 갈 텐데요. 거기 어디십니까? 하면 여기 괴산인데요. 진천인데요. 음성입니다. 뭐가 필요하셔서 그럽니까? 아기가 열이 나는데 해열제 하나가 없다. 그 해열제 가격은 3, 4천 원 밖에 안 되지만은 아이가 급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약이라는 것이 꼭 가격을 가지고 매길 수 없는 부모의 그 심정, 제가 그럴 경우에는 참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대한약사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몇 달 전에 전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공심야약국 여론이 거의 72% 지지를 받았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약사회에서는 더욱 확대해서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증평에서 약사회장을 맡아서 우리 약사님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주민, 지역 군민이죠. 지역 군민들께 말씀드린 약으로 봉사하는 그 정신 하에 약사회가 이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국 50년 동안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셔서 속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약을 달라고 술을 잡숫고 속이 아프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는 사이에 그분이 토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토요의 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연탄을 피우던 시절이니까 그 토요를 치우는데 연탄이 한 20장 이상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관으로 연락해서 응급으로 병원을 가셔가지고
생명은 유지했다고 제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만 해도 술을 과하게 드신 6병인가 소주를 6병인가 드셨다고 하는데 그 위에 천공 즉 구멍이 뚫리는 것이 7, 8군데 됐다는 후문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약국을 경영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나름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정평의 청년회의소 젊은 사람들의 그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청춘이라 할까요? 한 29에 들어서 지금까지 적을 담고 있으니까 꽤 긴 오랜 세월을 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올해가 50주년, 청년회의소가 50주년이고 제가 약국을 경영하는 기간도 50년 가까이,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의 운영을 하면서는 말 못할 모든 대소사의 여건도 있었고 이곳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국에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25년간 제 식구가 봉양을 해드렸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 약국 운영으로 그래도 할 수 있었다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하게 또 저희 집을 이용하신 모든 고객님께 참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문화원 창립 멤버로 문화원 설립에 일조를 했고 문화원이 3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26년 동안 문화원에서 감사, 또 문화원 부원장 직함으로 문화원 생활을 했고 지역에 나름대로 문화원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의 날 제정, 문화지 발간 등 제가 기획위원으로서 제안을 하고 또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증평에 현재는 추성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성산성, 이승산성이라고 전해져 오는 증평의 그 유적지 70여 년간 제가 들은 명칭이 이승산성, 이성산성으로 알고 있었을 때 문화원 내에서 그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을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역분들 한 400여 분 하고 또 버스도 대절을 하고 해서 김정호 의원님 때 그 행사를 이승산성에서 했고 그때 당시에 이승산성비를 제작을 해서 최성균 원장님 때 개막식을 했는데 추성산성으로 이름이 바뀐 후에 이성산성 즉 지금 현재 추성산성을 정비한다는 말을 들으며 그 비 이성산성 비를 좀 보관이 됐으면 했는데 현재 그 비가 400여만 원 지역의 군비로 제작한 건데 지금 행방을
오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평읍, 증평출장소, 증평군을 설립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제 나름 자치단체 추진위원회 초대 감사를 맡으면서 증평군 설립되기까지 증평발전협의회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증평군 설치에 제 나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역신문에 이 증평군이 설립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분야마다 다 사연과 곡절이 있는 부분들을 기록을 한 것이 있지만 저는 직접 5년 동안 그 역할 속에서 제가 회장은 아니고 앞에 나서서 직접만은 안 했지만은 제 나름 깊숙이 이 관과 지역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임원으로서 나름 일조를 해서 증평군이 설치되는 입법되는 날 지역이 온통 환희에 젖었다는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올해가 2004년이니까 작년에 20주년을 군 설치 2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를 또 기념 행사를 군 주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전 나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전 새로운 감회 속에 그 식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증평이라는 곳이 거의 제가 증평에 처음 왔을 때 어떤 기록으로 보면 1만 2천 명이었었는데 지금 군이 설치가 된 이후에 3만 5천 명을 조금 넘는 그런 지역이 됐고 모든 시설이나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이 증평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가 되고 또 출생률도 꽤 높은 지역이라는 그 관의 발표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